네, 먼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12번에 대해서 명백한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잘못된 출제가 맞아요. 그래서 이의제기 시도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12번 어휘의 형성 체계가 다른 것은 이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가 그간 형태론에서 이런 문제의 출제에서 단어의 형성 방법, 단어의 형성 방식이라는 발문을 채택했던 것과는 약간 다른 발문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어를 어휘로 그리고 형성 방법이나 방식, 짜임 이런 말을 체계로 바꿨다고 해서 답안 기준이 변하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1번부터 4번의 구성을 보면 지금 가답안 4번으로 나왔죠. 자, 그래서 4번에 맞게 해설을 하는 방식으로 저도 해설지는 공개하고 영상에서는 이의제기 근거를 지금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 자, 그럼 4번이라고 하는 논리는 이거였어요. 4번은 남과 다르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손이 쉽다, 맛이 나다, 시름이 없다 이렇게 얘네들을 모두 다 합성을 하는 전제하에 그리고 통사적 합성을 하는 전제하에 이게 앞에 있는 것이 뒤에 있는 말과 조사 결합을 했는데 조사가 생략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통사적 합성어의 앞뒤 문장 성분으로서의 역할로 따져서 주어와 서술어의 병합 그 다음에 이렇게 주어 서술어 손이 쉽다. 맛이 나다, 시름이 없다, 남과 다르다 해야 답안이 4번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단어의 형성 방법에서 우리가 체계를 나눌 땐 먼저 단일어와 복합어를 나누고 그 다음에 복합어를 파생어와 합성어로 나누고 그 다음에 또 합성어가 다 된다면 합성어를 비통사적 합성어와 통사적 합성어로 나누는 방안과 그리고 의미관계로 융합이나 대등이나 이런 식으로 종속이나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 있지만 이 문제는 해당이 없고요. 자, 그러면 모두 다 통사적인 합성어다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조사 생략했을 때 앞뒤의 문장의 어근과 어근의 관계가 뭐냐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파생어가 섞여 있다면 그것이 먼저 답으로 나오는 것이 우선순위에 맞습니다. 자, 그래서 손 쉽다는 손이 쉽다로도 볼 수 있고 손에 쉽다로도 볼 수 있다고 현재 국립국어원은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좋아요. 이걸 손이 쉽다로 해석을 해서 3대 2를 만든다. 자, 그러면 2번. 자, 여기서 주어 서술어 구조로 결합된 통사적 합성어로 봐야 답안 4번이 나오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 나다로 결합한 파생어로 보는 관점에선 뭐가 답안 우위? 2번이 답안 우위가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시름 없다는 규정에 없다를 접사로 보는 관점에 대한 얘기가 있으나 현재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없다라는 접사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합성어로 본다라고 답변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남과 다르다는 명백히 부사어 서술어 조합의 통사적 합성어죠. 자, 그럼 이렇게 제가 봤을 땐 출제자가 뭔가 논란이 있는 단어들을 좀 모아서 난도를 높이고 싶었던 의도는 알겠어요. 그러면 관점들을 조합을 했을 때 그때 명백하게 하나의 답이 나와야 맞습니다.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 여러분 사실은 그냥 평등하게 이 관점으로 보면 몇 번이 답이고 이 관점으로 보면 몇 번이 답이다라고도 할 수 없어요. 지금 왜? 모든 관점을 다 알았다라는 공부를 열심히 한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답안이 갈등 없이 2번이 나오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이게 손이 쉽다 다 알아. 그 다음에 만나다도 양쪽 관점 다 알아. 그 다음에 시름 없다도 이런 것들 다 알아. 다 아는 국어 전공자와 그리고 정말 공부를 밀도 있게 해서 이런 쟁점 단어들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하면 이거는 우선순위로 판단을 할 때 합성어, 파생어 판단이 먼저이기 때문에 답안이 2번이 나와야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해설을 올리면 엄청나게 이렇게 뭔가 혼란이 올 수 있겠죠. 지금 답안 4번으로 해서 만나다가 접사나다의 대표 사전 예시라는 걸 몰라서 아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맛이 나다겠거니 이렇게 문제를 푸신 분들은 4번으로 이렇게 결정을 할 때 갈등이 없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만나다에 대해서 몰라서 답안을 마치게 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대다수인 것 같아서 지금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저를 엄청나게 싫어하게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이거를 아닌 걸 맞다고 그러고 맞는 걸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4번이라고 한 관점은 알겠는데 하지만 4번 관점보다 2번 관점이 우선되는 결정사항이다라는 걸 제가 이제 명백히 말씀을 드리고 이의제기에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친구들과
근거와 그리고 실제 이걸로 질문하는 친구들에게 지금 이의제기 답변 근거들을 계속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이의제기 답변 근거가 될 수 있는 국립국어원의 자료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제 다음 카페에서도 지금 공지글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손 쉽다 같은 경우 손이 쉽다, 손에 쉽다 다 된다. 이거 보세요. 이것만 봐도 깔끔하지가 않아요. 둘 다 된다고 해도. 그러면 손에 쉽다라고 보면 부사어 서술어 조합인데. 그쵸? 자, 그 다음에 씨름 없다. 씨름 없다도 이제 없다를 접사로 봤던 적이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 좋아요. 이건 합성으로 보겠습니다. 자, 근데 만나다. 만나다는 제가 그나마 되게 미온적인 답변을 고른 게 이 정도고 사실은 한쪽으로 답변한 경우는 파생어 답변이에요. 합성어로만 답변한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도 저렇게 볼 수도 있어요. 혹은 파생어입니다. 이렇게만 답변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것도 국립국어원 답변도 타입별로 모아서 지금 공지글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확한 근거는 표준국어 대사전이죠. 표준국어 대사전에 나다, 형용사를 만드는 접사. 이것의 사전 예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서울시가 사전을 부정하는 표준국어 대사전을 부정하는 출제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또 이뿐만 아니라 학교 문법상으로는 마시나다 합성어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사실 최근 EBS도 그렇죠. 이제는 교과서에서 예전에는 마시나다를 합성어로 올려줬던 관점들도 있었지만 교과서에서 예시로서는 많이 빠졌고 그리고 제가 개정 특강 할 때 만나다 별나다의 나다는 전미사로 이제 보며 그리고 신나다 빛나다 병나다 같은 경우는 얘네들 공통점이 있어요. 자, 이 나다 자체가 접사일 때는 형용사를 만들어주는 접사입니다. 그래서 만나다와 별나다는 형용사예요. 그러면 이게 마시나다라고 한다면 이 나다를 동사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동사와 결합했는데 형용사 결론이 나온 약간 특이 케이스로 봐야 됩니다. 자, 근데 나다가 접사와 결합했다고 보면 얘가 형용사인 것에 아무런 의의가 없거든요. 아주 일반적인 사전 대표의시다운 결과거든. 자, 그래서 신이 나다, 빛이 나다, 병이 나다는 다 동사예요. 그래서 자, 동사 나다와 합성된 말들이고 그리고 이것은 파생어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 표준국어 대사전을 기준으로 이렇게 개정특강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건 작년 EBS 수특 문제입니다. EBS 수특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이 자, 실전 1회 문제예요. 어떤 단어가 파생어인지 알아보려면 사전에서 접사로 처리된 것이 단어의 구성 요소로 쓰였는지 확인하면 돼요. 그런데 어떤 단어를 이루는 요소가 사전에 제시된 접사와 형태가 같다고 해서 다 파생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서 예를 들어 사용되다에 쓰인 되다는 이때 피동의 뜻을 더하여 자, 이때는 파생어로 봐야 해요. 하지만 잘 되다는 하면서 이렇게 비교를 한 다음에 여기에 접사를 넣습니다. 여기에 첫째 예시가 나다예요. 자, 나다. 그런 성질이 있음. 그 뜻을 더해서 형용사를 만든다라고 하고 선지에 별나다를 출제했어요. 아, 만나다면 더 좋았겠지만 마찬가지죠. 그래서 별나다는 파생어 그리고 솟아나다 합성어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그럼 별나다와 함께 사전 예시인 만나다 역시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 저는 이제 모의고사나 이런 출제에서 만나다를 이 자리에 넣어서 EBS를 변형해서 출제를 했죠. 그래서 올해 사실 서울시 7급 제가 적중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의 이 모의고사를 오히려 풀어서 파생어로 생각했기 때문에 더 틀렸다라는 원망을 듣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다 이해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출제를 서울시가 했고 어딘가에 화를 내셔야 되니까 제게 화를 내실 수도 있는데 저는 항상 최신 트렌드 반영하고 그리고 항상 정합도를 따져서 출제를 했고 제가 그 모의고사를 출제했을 때 그때 합성어 관점을 동시에 제시하지 않은 건 이제 타당성 부분에서 밀려서 이제 EBS도 교과서에서도 퇴출되는 어떤 비주류 이론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때 두 가지 이론을 다 제시하는 것은 그것은 대등할 때 얘기를 하는 거지 실제 만나다가 객관식 시험에 나왔을 땐 걔가 파생어라는 관점이 사실은 표준국어 대사전 예시이기도 해서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걔를 합성어로 하지 않으면 답이 나오지 않을 구성으로 출제를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저는 만나다를 파생어라는 점에서 강조를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이건 이렇게 보면 저렇게 보면 4번이 나올 수도 있고 2번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대등 관점도 아니에요. 자, 보시면 우리가 단어를 나눌 때 먼저 자, 단어의 형성 체계 그리고 어휘의 체계를 볼 때 파생어 합성어를 나눴을 때 파생어라는 관점이 전혀 없을 때
여기서 2번이 나오잖아요, 답이. 근데 2번이 만약에 없었어야 합성으로 가서 통사적 합성어들 모은 걸로 가서 그 조합에서도 어근 대 어근의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구별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번으로 이의제기에 지금 6시까지인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고 실제 시험을 본 사람들만 넣을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2번을 답안으로 하신 분들 열심히 이의제기 넣으시고요. 결정이 나는 걸 기다려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이 나는 걸 기다려보고 저도 대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